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매도세는 계속해서 강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고래와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수급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60K까지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구조적인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황에서는 이 상반된 수급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의 영향인데요. 발표 직후에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월등하게 상회했는데요. 예측이 6만 6천 건이었는데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가 실업률도 예측 대비로 0.1%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매우 견고하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치들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조정이 되는 데다가 이번 주에 발표된 또 다른 지표에서는 고용 둔화를 가리키는 시그널들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더 중요한 지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상승한 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자산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예산 관련해서 부분 셧다운 여부도 이번 주 금요일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3월의 금리 동결 전망은 94.1%까지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전날에 80% 내외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연내 2회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인하가 더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지표 하나 또 공유 드려볼 텐데요. 세계 불확실성 지수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극도의 불확실성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객관적인 지표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변동성 확대와 리스크 자산 압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늘 강조드리는 대응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들을 확인하고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혹은 하방이 탈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시점은 각자의 투자 전략과 원칙을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테이커 거래량도 큰 폭의 음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와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의 손실 매도가 정점을 찍고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전체 투자자들의 실현 손익 비율의 92평선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익 실현보다는 손실 확정 거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 악화와 투자 심리 위축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이라고 하는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지표가 1보다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 매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즉 더 광범위한 항복 구간이 형성되는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 블록의 리스크 인덱스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극도의 리스크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리스크 인덱스 지수가 1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는 2024년 중반과 유사한 패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고위험 구간은 종종 120일 내외의 중기 상승 흐름에 앞서서 나타났고, 앞서 공유드렸던 2024년에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리스크 인덱스가 정점을 찍는 구간이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상승 랠리가 133일 동안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방향성보다는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전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리스크 인덱스가 급락해서 바닥을 찍는지 그 여부들까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서 65K를 재테스트하고, 만약에 65K가 깨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하단 구간까지 내려가서 60K 중반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유동성 히트맵 구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 66K에서 60.5K 사이에는 이렇게 매물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 공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66에서 65K를 하방이 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빠르게 하방 압력을 받아서 60K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60.5K에는 3.5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구조적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한번 포착해 보자면요. 거래소에서 대형 투자자 지갑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집을 진행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2022년 대세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강세장 전환 시에 나타났던 패턴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이 흐름을 다중파동 축적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단기 변동성과 단기 투자자들의 하방 압력과는 별개로 중기적인 수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장표로는 공유드리지 않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가격보다 3개월에서 4개월 선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가격 상승을 위한 기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아시아 태평양 아이시어스 사업부 책임자가 아시아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단 1%만 들어도 약 2조 달러 규모의 잠재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관이 ETF 수용이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의미하게 유입되는 순간 가격은 크게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JP모건도 올해 기관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이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규제 명확화이고 시장 구조 법안 진전이 자금 유입을 가속할 핵심 변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가 한국을 주시하면서 한국 개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서 국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과 피로 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 얘기는 현재 시장이 개인보다 기관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거 이탈한다라고 해서 가격의 근본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리테일 투자자들의 수요는 바닥권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반등을 이끌 핵심적인 유동성은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현재 기관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 가격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 개미들은 다시 돌아와서 가격의 더 큰 상승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XRP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커네리 캐피털의 CEO가 비트코인이 50K, 5만 달러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연말부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은 9월에서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여러 가지 표들을 보여드렸고 단기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모두 다 개인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도 1분기에는 약세 국면을 이어가다가 2분기부터 시장 구조 법안이 선명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3분기에 가장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들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시장 구조 법안과 트럼프 중간 선거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때 3분기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60K의 매수벽은 여전히 가장 두텁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상단으로도 촘촘하게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들은 60K 하단으로는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매도벽이 75K를 경계로 형성되어 있다가 71K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기는 매도세들이 매수세에 강한 공격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도벽이 내려올 때는 가격이 상승 변동성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핵심적인 주체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보라색 그리고 녹색까지 모두 다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작은 주황색만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빨간색이 물량을 거침없이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도 매도세가 우위에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진 않고 있지만 매도세에도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관점은 전날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단기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 레벨을 넘어서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70K와 76K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22평선과 52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골든크로스까지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 22평선이 스트래티지의 평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서 66에서 65K를 하회했을 때는 앞서 유동성 히트맵 보여드렸듯이 60K 초반까지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RSI는 현재 과매도 구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평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MACD는 약세 강도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포착될지 여부도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